이란이 하마스의 뒷배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네.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을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개입 가능성, 또 개입했을 때 벌어질 일, 좀 예측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극단적인 리스크지만 네. 좀 염두에는 둬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질 텐데 일단은 준비한 표 뭐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전으로 끝날 때와 그다음에 장기전으로 갔을 때 이란의 소극적 개입, 그다음에 적극적 개입. 그 영향력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포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예.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온 거고요. 예. 두 번째 표 보여드릴 부분은 요거는 이제 뭐 시중에 이렇게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좀 정리를 한 건데 예. 일단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을 좀 아셔야 되겠죠. 예. 왜냐면은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는 그런 해석은 일단 그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거기에 러시아, 중국까지 7개 국가가 2015년 6월에 핵협상을 타결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우호 정책으로 갔는데 공화당 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파기를 했죠. 그리고 자금 동결 바로 시키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스라엘 전이 불거진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자금 풀어주니까 바로 그냥 뭐 무기 사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자금 지원해 준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 쪽에서 다시 자금은 동결했습니다만 그 지금의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정부가 민주당 쪽이니까 아직까지는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요인 바탕으로 해서는 뭐 크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그래서 좀 본 부분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진짜로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지금 저도 좀 웃고는 있지만 웃음기가 싹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25%에서 3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에 사실 그 순환성의 흐름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계속 올려놨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또 금리를 좀 낮춰주면서 경기를 또 부양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기가 좀 계속 좋은 상태에 뭐 유지되다가 나중에 대해서 부양책을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야 되는데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는 지금 상태에서 멈춰지거나 후퇴가 되고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웃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서방 국가들의 정책이라든가 또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터진 내용이기 때문에 확전 그리고 장기 또 이란의 적극 개입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